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지금 글자가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요. 여기에 써 있는 글이 제가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써 있는 글의 뜻이 뭐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벽돌에. 원상 2년 4월 17일에, 예, 원상 2년 4월 17일에, 뭐, 이 무덤을 썼다는 거겠죠, 아마. 아니면 이 벽돌을 구웠다는 거겠죠. 낙랑군 조선현인 한현도 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덤이 낙랑군 조선현 사람입니다. 조선현 사람. 한현도의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가 낙랑군 조선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조선현 사람이 조선현에서 죽어서 무덤을 썼다, 이런 의미로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낙랑군 조선현 출신 사람 한현도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낙랑군 조선현이 아니라는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저는 후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만약에 이 지역이 낙랑군 조선현이면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 죽었는데 서울에 묻으면서, 아, 여기는 서울 사람 누구, 아무개의 무덤이다, 이렇게 쓰지는 않죠, 대부분. 그렇죠. 타지 사람이 와서 죽었을 때, 아, 이 사람은 어디 출신 사람이야 라고 쓰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낙랑군 조선현인, 조선현 사람, 한현도라는 거는 이 한현도가 조선현 사람이긴 하지만 그 조선현은 여기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예. 이게 우선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마리가 있습니다. 원상입니다. 원상 2년. 이 원상이 연호인데, 그러면 원상은 뭐냐는 거예요. 원상은 뭐냐. 이 원상은요, 5호 16국 중에 동위, 서위가, 위나라가 나뉘어가지고, 북위가 나뉘어가지고요, 동위, 서위로 나뉘었던 데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북주, 북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북주 출신인 수나라가 통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남북국 시대에, 북위 이후에 남북국 시대에 동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원상이라는 연호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추적해 보니까 539년이에요. 6세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6세기에 조선현이 있었나요? 6세기에 조선현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뭐죠? 당연히 고조선이죠. 이성계의 조선은 여기서부터 한참 후잖아요. 1392년. 14세기니까요. 800년 후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당연히 고조선입니다. 예, 낙랑군 조선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6세기까지 있었다고요? 그것도 좀 의문이죠. 동이 때는 조선현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계속 남아서 조선현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여기는 아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출토지는 아니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요. 그렇다면 이 낙랑군 조선현은 어디에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져야죠.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요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 살펴볼게. 그러면 이곳이 그 동의의 땅이 아닌데 왜 원상이라는 연호를 썼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고구려 땅이면요. 고구려 연호를 써야죠. 고구려도 연호를 썼습니다, 여러분. 고구려도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환단고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환단고기에는 9개의 그 연호가 등장합니다. 예, 9개의 연호가 등장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고주몽 때 다물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58년이고 고주몽이 북부여의 7대 단군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37년이 되면은 고구려라는 국호를 시작하고 이때는 다시 평락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주몽의 연호는 두 개다. 다물과 평락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조왕의 육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광개토대왕의 영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장수왕 때는 건흥이라고 썼습니다. 연호는. 근데 이 건흥은 또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요. 충북 충주시 노읍면에서 불상이 하나 출토가 됐는데 거기에 건흥 5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적해 보니까 416년이에요. 장수왕 때 416년. 예, 이렇게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문자왕 때는 명치라는 연호, 평원왕 때는 대덕이라는 연호, 영양왕 때는 홍모라는 연호, 보장왕 때는 마지막 왕이죠. 개화라는 연호가 쓰였는데 밝혀진 게 요거밖에 없지만 9개밖에 없지만 모든 왕들이 고구려 때는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했을 거라는 게 이게 학계의 정설이죠. 정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구려 지역에 있는 이 한현도라는 사람은 왜 여기서 고구려 땅에 묻히면서 원상이라는 연호를 썼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사람은 낙랑군 조선현 출신인데 저는 이거를 요 근처라고 봅니다. 요. 예, 요의 인근이었고 거기 출신인 한현도라는 사람이 북경에 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묻히면서 이 묘비명을 쓸 때 이 벽돌에 그 이름을 새기면서 낙랑군 조선현인 한현도라고 쓴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자, 이런 추측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 이런 추측은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지도도 보여드릴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고구려에도 연호를 쓰는데 왜 고구려 땅에 묻힌 이 한현도라는 사람은 원상이라는 동위의 연호를 썼느냐? 그거는 이 사람이 동위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랑군 조선현은 동위에 있다는 거예요. 동위에 있는 낙랑군 조선현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 북경 남쪽에 와서 고구려 땅에 와서 죽으면서 그 기록을 이렇게 벽돌에다 남겼는데 이름을 써놨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출신 지역이었던 동위의 낙랑군 조선현 사람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